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다시 한번 지난 6월 24일 날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돼서 뉴스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2차례 해드렸고, 이번이 13번째 차례인데, 그동안은 조금, 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진행을 못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많은 분들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아리셀 화재 참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뭐 유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이 보도된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고 또 유가족 측하고 또 좀 연계가 될 수 있으면은 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직접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벌써 오늘째로 110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네, 한번 뉴스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쯤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23명이 네, 사망을 했고 8명이 다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23명 사망자 가운데서는 17명이 중국 동포였습니다.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번에 참사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피해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 네, 파이낸셜 뉴스가 지난 10월 9일 날 보도한 겁니다. 이 아리셀 화재 참사 100일, 네, 인적 드문 지하로 옮겨진 경기도 합동 분향소,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경기도 1층 로비에서 이 지하 1층으로 이 합동 분향소가 이 축소 이전되었다. 그리고 조문객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관리 어려움 등에 따라서 이전을 결정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뉴스가 지적해서 보도한 내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네, 뭐 아리셀 참사는 이태원 참사와는 좀 다르게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네, 뭐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하고 다르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런 다짐도 무색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과 화성시청에 설치돼 운영되는 분향소의 종료 시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23명의 희생자 가운데 아직도 4명의 희생자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마도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야만이 분향소 운영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지지부진한 협상에 매일 힘겨워 싸움을 이겨가며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00일을 지내고 있다, 네, 이렇게 파이낸셜 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YTN입니다.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등 12명을 기소를 했다, 이런 보도를 지난 9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그러니까 24일입니다. 9월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박중원 이 총괄 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또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를 했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이 검찰은 이번 참사가 극도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였다고 꼬집었다. 네, 인재였다, 네, 이렇게 결론을 검찰 결과 조사 결과 냈다는 거죠. 불법 파견 적발을 우려해서 이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래서 2022년 파견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불법 파견 적발을 우려해서 산재 처리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번에 아리셀 화재 참사도 이 노동계에서 가장 짚고 나가는 게 이게 불법 파견이었다. 그래서 이 불법 파견 이거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아리셀 공장 이 박승환 대표 그리고 그 아들이죠. 이 박중원 이 총괄본부장이 이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또 거기 상무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이제는 지난 6월 24일 날 이 첫 재판을 받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다음은요. 10월 8일, 네, 엊그제입니다. 이 아리셀 공장 화재 박승환 대표 21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10월 21일이겠죠.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3시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승환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상당히 그때 가면 또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승환 대표는 네, 국내에서 가장 큰 로펌이라고 쓴 김앤장 로펌을 또 이렇게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첫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 건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가 10월 10일 날 보도한 겁니다. 이 아리셀 군납비리 임직원 3명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 네, 군납비리. 이 아리셀 공장에서 생산했던 게 그냥 배터리였는데 그냥 군부대에 보내는 이 배터리였죠. 그래서 그 군납 비리 이것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모기업 에서코넥도 군납 품질 검사를 조작을 했다. 네, 이 경찰 조사 결과 또 이게 밝혀졌다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기혁 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L씨 등 모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네, 지난 엊그저께죠. 10월 10일.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1차 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용 전지 시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10월 10일 뉴스원 보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리셀 군납 맞추려고 이 전지 2,800개 발열, 이 내부 권고를 무시를 하고 생산을 강행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한창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죠.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 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리셀 폭발 화재 사건 이 공소장에 따르면은 검찰은 이 박중원 경영총괄본부장은 전지에 발열이 발생한 사실을 무시하고 발열 전지로 확인된 제품도 정상 제품과 같이 분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뻔히 문제가 있는 거를 알면서도 그대로 했다. 뭐 이것이 갑자기 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큰 화재가 발생되는 한 원인이 된 거죠. 네, 10월 11일 연합뉴스를 볼까요? 아리셀 화재 유조, 이 천막농성에 돌입을 했다. 모회사 에스코넥 처벌하라. 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유가족들이 이 업체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을 했다. 11일 어제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은 유가족 20여 명은 유가족 20여 명은 전날부터 경기 광주시 양벌동 소재 에스코넥 본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을 했다. 유가족은 이번 화재 사고의 실질적인 책임 소재는 에스코넥에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셀 참사 110일 환경노동위에 박순관 국감 증인 채택하라. 네, 지금 또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인데, 네, 오늘 아침에 이 참여와 혁신이라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아리셀 참사 110일째인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훌쩍 넘겨 110일이 됐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23명의 죽음에도 정치적 계산만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순관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을 즉각 채택해야 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박순관 대표이사는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교섭 요구는 거부하고 배짜라식의 이 태도로 일관을 하면서 아리셀과 한몸인 이 에소콘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국회마저 이 참사를 위면한다면 이주 노동자 최대의 집단 산재 참사의 진상규명, 기업의 책임, 정부 대책은 진전 없이 제2회, 제3회 아리셀 참사가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 올해 마지막 이 국정감사 일정, 네, 오늘 10월 25일까지인데요. 그러니까 7일 전에 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하라 이렇게 채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5일, 그러니까 25일이 마지막이니까 최소 한 18일쯤에는 까지는 증인 채택이 돼서 이 국정감사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네, 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내용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직 뭐 조사 중이고 또 10월 21일이면은 박순관 대표 첫 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이 기간 안에 이 박순관 대표나 관계자들을 꼭 이 국회 이 국정감사에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따져 묻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뭐 100일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피해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직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참 우리는 동포들이 좀 더 많이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금 우리 희생당하신 분들 뭐 아직까지 네, 주변에 또 좀 아시는 분들 있고 그러면은 좀 여러분들의 또 위로 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더 이렇게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보도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 유가족 또 우리 동포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힘내시라는 말씀 이렇게 있는 걸로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제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색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